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예능계를 뒤흔든 최강야구 사태가 어떻게 충격적인 결말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장시원 PD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을 되찾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한국 방송산업 전체의 판도를 뒤바꾼 사건입니다. 그 시작은 모두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조용히 진행되던 법적 공방이 어느 날 극적으로 방향을 틀었고, 업계 곳곳에서는 숨소리조차 사라진 채 판결을 기다리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JTBC가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흐름은 아주 미세한 균열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시원 PD가 프로그램의 진짜 창작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들이 하나둘씩 드러났고, 그 단서들은 결국 단순한 근거가 아닌 업계 구조 자체를 흔드는 결정적인 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건의 파장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행방을 넘어섰습니다. 예능 제작 생태계의 근본적인 권력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송사 중심의 독점적 구조에서 벗어나 창작자 개인의 권리가 어떤 무게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 어떤 싸움이 필요했는지가 이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진행 중이던 IP 분쟁이 한 사람의 창작 의지로 인해 완전히 뒤집히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시원 PD의 복귀 소식이 전해진 직후 그의 SNS에는 단 한 장의 이미지가 올라왔고, 이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검은 배경 위에 적힌 불꽃 야구라는 네 글자는 마치 예고되지 않은 선언처럼 대중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래 적혀있던 문구였습니다. 5일 저녁 8시 유튜브 생중계라는 한 줄이 공개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는 수십만 회를 넘어섰고 댓글란에는 돌아왔다. 이제야 진짜 예능을 보는 것 같다와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방송국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 열광의 중심에는 단순한 기대감 이상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강야구가 왜 그렇게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이제야 정확히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장시원 PD는 예능의 형식 안에 선수들의 삶과 멘탈, 경기의 리듬을 담아낸 창작자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의 연출은 기존 스포츠 예능과 달랐고, 선수들의 표정 하나, 호흡 하나까지 스토리로 엮어내는 독특한 감각은 오랫동안 업계에서 인정받아온 부분이었습니다. 팬들은 바로 그 감각이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되찾았다는 사실에 환호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복귀는 단순히 PD 개인의 귀환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되찾았다는 상징성은 시청자들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방송사와 제작사 사이에서 벌어진 싸움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이해한 시청자들은 이번 사건을 하나의 승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댓글과 커뮤니티에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 번째 사례라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이어졌고, 많은 이들은 앞으로 예능 제작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장시원 PD 개인의 결단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세계관과 철학을 잃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의 SNS 이미지 한 장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장치였고, 이 사실은 업계 전체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건의 본격적인 발단은 올해 2월 재계약 과정에서 드러났다. 스튜디오 C1과 JTBC 사이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제작비 조정 문제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훨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최강야구는 시즌 1부터 시즌 2까지 꾸준히 화제를 모으며 스포츠 예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화려한 결과물 뒤에는 업계에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제작비가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장 장비, 초고속 카메라 렌탈비, 구장 대관료, 그리고 선수 트레이닝 지원까지 모두 합치면 해당 최고 4억 원을 넘어서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제작사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었다. 문제는 JTBC가 시즌3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작비를 회당 3억 원 이하로 낮추려 했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용 효율화를 위한 조치처럼 보였지만 실제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금액으로는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장시원 PD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그는 선수들의 부상 위험과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해서라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판단했고, 주변 스태프들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고 알려졌다. 프로그램을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실제 경기 수준의 리얼리티로 구현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은 이미 필수적 요소였기 때문이다. 제작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양측의 입장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JTBC는 프로그램의 성공이 방송사의 영향력과 플랫폼 덕분이라고 주장했지만 스튜디오 C1은 제작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최강야구의 콘셉트, 규칙, 촬영 방식, 캐스팅 구성이 모두 장시원 PD의 오랜 기획안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주장은 곧 IP 문제로 이어졌고 양측 갈등의 핵심이 드디어 드러났다. 제작비 논쟁은 결국 표면적인 갈등에 불과했고 실제 대립의 중심에는 누가 이 프로그램의 창작자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시점부터 양측은 서로의 자료를 제시하며 법적 근거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JTBC는 방송사로서의 권리를 강조했고 스튜디오 C1은 창작자의 근본적 권리를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 싸움이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분쟁이 아니라 한국 방송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곧 최강야구를 둘러싼 모든 논쟁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공개된 증거들은 분쟁의 향방을 완전히 뒤집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스튜디오 C1이 법원에 제출한 내부 자료는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그 안에는 장시원 PD가 JTBC에 합류하기 전인 2019년부터 작성해온 기획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선수 성장 곡선, 팀 전략 패턴 분석, 예능 연출 방식의 기초 구조가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근거를 넘어 프로그램의 원형이 PD 개인의 창작물이라는 점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평가됐다. 여기에 더해 최강야구 제작진의 상당수가 스튜디오 C1과 직접 계약된 인원이었으며 촬영 장비 역시 대부분 스튜디오 C1이 자체 투자한 것이라는 정보가 확인되었다. 이는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 권한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다. 전문가들은 이 자료들이 공개되는 순간 분쟁의 무게중심이 단숨에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방송사가 주장하는 소유권 근거보다 제작사의 창작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충격은 JTBC가 제기한 형사 고소 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전자기록 접근 자료에서 발생했다. JTBC 측은 장시원 PD가 파일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지만 포렌식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삭제 시점이 프로그램 종료 후 내부 정리 기간과 정확히 일치하며 이는 업계 관례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정당한 작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검찰에서도 고의성이나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그 순간부터 JTBC의 논리는 힘을 잃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은 장시원 PD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들었고 분쟁의 중심은 점점 더 명확한 방향으로 기울었다. 방송사 주도의 구조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국 예능 생태계에서 처음으로 창작자의 권리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예능 제작 구조가 다시 정의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분쟁은 마침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분쟁의 향방을 사실상 결정지은 순간은 마지막 문서가 공개되면서 찾아왔다. 스튜디오 C1 내부 서버에서 발견된 포맷 밑줄 마스터 밑줄 V5.1 파일은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예능 기획서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사태를 완전히 뒤집을 만큼 강력했다. 특히 최강야구가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 명확히 기록한 마지막 문장은 재판부가 창작의 기원을 판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선수들의 진짜 삶을 기록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이라는 그 한 줄은 프로그램의 본질이 PD 개인의 오랜 철학과 가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문서가 JTBC에 전달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즉 원천 포맷은 장시원 PD가 JTBC와 계약을 맺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방송사는 이 기초구조를 기반으로 시즌을 제작했을 뿐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법률자문단은 이를 창작물의 기원으로 인정했고, 결국 이 문서는 최강야구 IP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정짓는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문서가 법정에 제출되던 날 재판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JTBC 측 변호인단 역시 미세하게 흔들리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제출된 데이터는 원본 파일의 생성 날짜, 최초 편집 기록, 작성자 로그가 모두 완벽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조작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였고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는 데 17분이 걸렸다고 한다. 이 짧은 시간은 한국 방송 산업의 방향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JTBC는 점점 공격적인 주장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내부에서도 협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반면 장시원 PD는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의 말은 언제나 같았다. 자신이 만든 것을 지키고 싶을 뿐이라는 단순한 문장. 이 문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힘을 가지기 시작했다. 시청자들은 그를 지지했고 커뮤니티에서는 최강야구는 장시원 PD의 작품이라는 인식이 굳어졌으며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결국 재판부는 최강야구의 IP가 스튜디오 C1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단순한 소유권 분쟁을 넘어서 한국 방송 산업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판결로 기록되었다. 방송사 주도의 독점적 구조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며 제작사는 창작 파트너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흐름이 판결이 내려진 직후 장시원 PD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JTBC와의 재계약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청자에게 돌아오겠다는 선택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첫 신호탄이 바로 5일 저녁 8시에 공개될 유튜브 오리지널 예능 불꽃야구였다. 장시원 PD는 이제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위에서 자신이 오래 품어온 야구 예능의 철학을 자유롭게 펼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짧은 발언은 팬들의 마음을 즉시 움직였고 업계에서도 예고된 변화의 규모를 실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신작 예능이 아니었다. 프로그램을 위해 도입된 960fps 초고속 슬로우 모션 시스템, 경기 중 선수들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인터랙티브 그래픽, 그리고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성장 서사까지 모든 요소가 기존 TV 예능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방식이었다. 일부 에피소드에서는 실제 경기력 분석 데이터가 AI 기반 그래픽으로 시각화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이 프로그램을 예능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이자 스포츠 과학 콘텐츠라고 평가했다. 촬영에 참여한 스태프들 역시 이번 작품이 단순한 리얼리티가 아니라 PD가 자신의 철학을 더욱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말했다. 현장의 분위기도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스태프들은 장시원 PD가 장면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조명 세팅을 여러 번 바꾸는 집요함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어떤 장면에서는 선수의 호흡과 눈빛이 가진 감정을 포착하기 위해 촬영을 반복했고 그 장면은 결국 예고편의 마지막 컷으로 등장했다. 그 한순간이 프로그램 전체의 방향과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선수들의 작은 움직임 속에서 이야기를 발견하고 이를 화면으로 옮기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분쟁이 끝난 지금 업계와 시청자들은 장시원 PD가 지켜낸 것이 문서 한 장이 아니라 창작자의 존엄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그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았고 어떤 시스템에도 얽매이지 않았으며 자신이 구축한 세계를 끝까지 지켜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불꽃야구라는 새로운 장르의 시작이었다. 프로그램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팬들은 폭발적인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유튜브 플랫폼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5일 저녁 8시과 연 어떤 불꽃이 터질 것인가? 예고편만으로도 분위기를 압도한 이 작품은 공개되는 순간 시청자들의 감정을 뒤흔들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것이다. 최강야구를 되찾은 사람이 최강야구의 다음 시대를 여는 순간 진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이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